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은 새 문서를 만들고 그 새 문서의 너비하고 높이는 제시된 사이즈로 진행을 합니다. 간혹가다 제시된 사이즈와 그 다음에 출력 결과의 그 눈금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출력 결과에 의하면 크기는 300에 450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눈금자를 먼저 활성화를 시켜 놓습니다. 자, 눈금자는 컨트롤 R을 눌러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상도는 72. 우리 평소에 그냥 하는 그러한 사이즈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 포토샵 파일 만들자마자 저장부터 하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문제 번호 형태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과정까지 잡아놨고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기존 이미지를 이용해서 해당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즉 1급 1.jpg라는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쓰는 방법이 있고, 아예 해당 문제를 풀 때 이미지를 몽땅 다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편한 방식을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창 모드로 변환해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이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어떤 형태로 바로 이제 이동 도구 이용해 가지고 창 모드라면 이동 도구로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붙여 넣어지겠죠. 자, 이 붙여 넣을 때 크기 같은 경우에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맞지 않는 거는 출력 결과를 보고 대략적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지에다가 일단 자를 이용해서 좀 줄을 그어 주고, 그 다음에 대충 너무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맞춰 주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그냥 위치하고 그 다음에 형태만 대충 맞으면 정답 처리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터를 적용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자체에 써 있는 게 1급 1.jpg에다가 필터를 사용하는데, 필터를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필터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 필터는 필터 메뉴에 렌더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렌즈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 역광 같은 거, 사진 찍을 때 역광 표시하는 형태예요. 즉, 빛이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서 나오는 형태.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창이 하나가 뜨게 되죠. 렌즈 플레이어에 관련된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이 렌즈 플레이어 대화 상자에서 광원의 위치를 출력 결과를 보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대충 한 요 정도쯤 되겠죠. 자, 그냥 갖다가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위치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쉽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자리 모양의 패스를 그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이브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패스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찾거나, 두 번째 펜 툴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거나. 자, 둘 중에 하나이다. 만약에 펜 툴로 그리고자 한다면 펜을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이 펜에서 옵션 바를 보면은 옵션 바에 패스 또는 쉐입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로 그려주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게 되면 패스라는 패널에 이렇게 나와요. 그린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쉐이프로 그렸을 때는 아예 색깔까지 칠해지고요. 그냥 패스만 그리면 색은 칠해지지 않아요. 일단 그린 다음에 좀 패스만 남겨놨기 때문에 패스만 지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서는 1급 2.jpg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를 사용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1급 2.jpg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현재 이 잠자리 영역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출력 결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현재 이 패스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려면 여기에 색칠이 되어야 돼요, 이 안에다가. 그래서 쉐이프로 만들어 줍니다, 패스를 그릴 때. 됐습니까? 자, 패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 패스의 제일 밑에 보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에 보면 이 세 번째 아이콘은 패스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잡는 거예요. 패스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영역을 잡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요. 레이어로 돌아와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준 다음에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만들고 해당 레이어에다가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돼요. 자, 일단 선택 영역 해제를 하시고요. 자, 이 선택 영역 해제가 되어도 패스 쪽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패스는 나오게 돼요. 누르면. 그러니까 해제가 되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쉐이프로 그려가지고 내가 펜툴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그렸단 말이에요. 자, 뭔가를 그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쉐이프 표시가 나오게 되고 패스가 있죠. 이렇게 패스가 있을 때, 자, 얘를, 자, 요 부분을 패스에 나와 있는 걸 지우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지우지 말아라. 만들어 놓은 패스를 이제 확실하게 저장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애를 더블 클릭하면은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패스를 완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름 지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저장까지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PSD가 전송이 됐을 때도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 세이브 패스 만들어 줍니다. 자, 이름은 문제에 제시된 대로 뭐 잡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잠자리 모양이라고 했으면 잠자리 모양이라는 이름을 남겨주는 게 아무래도 좀 확실하겠죠.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무슨 과정? 2.jpg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요거를 싹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처리하면 되겠죠. 컨트롤 알트 G를 누르거나 또는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사이에 갖다 넣거나, 또는 레이어의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줍니다. 자, 출력 결과하고 이렇게 뭐 우연히 딱 맞아 떨어졌는데, 만약에 클리핑 마스크 했을 때 이미지가 훨씬 더 크거나 하다면 컨트롤 T 자유 변형 도구 이용해 가지고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출력 결과와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돼요. 또는 위치 같은 경우에도 드래그를 해서 세부적으로 맞춰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거의 비슷하게 맞았으면은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때 작업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뭐 지금 당장 여기에 뭐 세시면 1mm, 2mm 이런 거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만 하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지정하라 그랬어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라 그랬죠? 자, 레이어 스타일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패스가 있는 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쉐이프 레이어가 되어야 되겠죠.
자, 빈 거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게 되고, 자, 이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를 체크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선택만 해주면 돼요. 드롭 섀도우 선택,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번 과정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 1급 3.jpg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그림자 효과를 사용해라. 자, 1급 3.jpg를 보게 되면은, 자, 뭐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 자, 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만 필요하냐면 손만 필요한 거예요. 손만. 나머지 배경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선택 툴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가미를 이용해 가지고 라쏘 툴로 잡아 넣거나, 아니면 마술봉으로 쓰거나 빠른 선택 툴로 쓰거나. 자, CS6에는 빠른 선택 도구가 있으니까, 자, 이러한 빠른 선택 도구 이용해 가지고 손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브러쉬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 나가면서 대략적으로 공간을 잡아줍니다. 자, 잡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빼야 돼요. 자, 빼기 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줄여 나가면 되겠죠. 일반적인 선택 도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또 확대 축소를 반복하면서 필요한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너무 많이 잡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따로 라쏘 툴 같은 거 이용을 해서 영역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세심할 정도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손의 형태만 나오도록 선택 도구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주고, 선택 영역이 다 잡혔으면 이동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복사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붙여 넣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갖다 놓아도 되고, 새로운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레이어를 갖다 놓아도 돼요. 자, 가져왔으면은 레이어 5에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 선택을 하고 드롭 섀도우 눌러주면 되고요. 드롭 섀도우 한 다음에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OK만 눌러주시고, 자,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자,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면서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 정도는 해줘야겠죠. 필요한 만큼 크기 조정을 하고, 크기 조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엔터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빠른 선택 도구는 이전 버전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 도구, 뭐 올가미 도구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다각형 올가미 같은 폴리곤 라쏘 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신 버전으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이제 그림 효과의 5번째는 쉐입 툴이라고 딱 나오죠. 쉐입 툴이라고 나오는 거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이에요.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을 하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자, 여기
사용자 정의 모양들을 찾을 때 항상 끝까지 해가지고 열어놔야 돼요. 다 보이게. 그래야지 이미지 찾기가 쉬워져요. 다 보이게 열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비. 버터플라이라고 되어 있는 나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새, 버드2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가져와야 돼요. 따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 나비부터 가져올까요? 자, 나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나비에서 나비를 그려줘야겠죠. 자, 그릴 때 옵션 바에서 처음에 지정을 해주면 조금 편합니다. 형태는 쉐입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 값을 미리 잡아줄게요. 색상 값은 문제에 제시된 대로 CC6633 자, 여기에서는 색상 정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지정을 해서 색상 지정해 줍니다. 자, 왼쪽에 툴바에 색상 지정하면 위쪽에 필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비 하나 그려줍니다. 일단 그려요. 자, 먼저 그린 다음에 자, 이 나비 이미지가 두 장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효과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위치 이동하면서 크기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테두리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에 뭐 스트로크 2픽셀에 FFFF 들어가라 그랬죠? 그럼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도 되고 또 다른 거는 조정 레이어 형태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자, 일단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고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에 색상은 흰색 아니면 드래그해서 흰색으로 잡아도 되겠죠. 나올 때까지 흰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펙트까지 들어갔으면 나비에 해당하는 쉐이프를 하나 더 복제를 해야겠죠. 뭐 Alt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도 되고 또는 Ctrl J를 눌러서 복제를 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 위치, 잡아줄 위치에다가 대략적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라든가 위치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동일한 방법으로 자, 새를 갖다 놓을 거예요. 버드 2를 찾아서 버드 2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자, 색상은 변해야 되겠죠. 색상 값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336666 색상으로 자, 지정을 해줍니다. 새 모양을 보면 새가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때는 Ctrl T를 눌러서 자, 자유변형 도구로 간 다음에 자유변형 도구에 보면은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 클릭했을 때 자, 플립 호리젠털, 플립 버티컬 있습니다. 자, 가로 뒤집기를 이용해서 플립 호리젠털 이용해서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요.
바꾼 김에 뭐 크기도 살짝 조절해도 되고, 자, 조절하면서 위치 이동을 해줍니다. 자, 키보드로도 마찬가지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위치 대략적으로 잡혔으면, 자세히 못 잡아요. 대략적으로 잡았으면 똑같이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레이어 스타일 아까 하나 만들어 놨어요. FX. 자, 이 FX를 Alt 키를 누른 상태로 FX만 이렇게 드래그하면 FX가 복제가 됩니다. 따로 설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복사 방식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입니다. 텍스트가 있어요. 손끝에서 시작하는. 그러면 자, T 또는 타입 모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입력해야겠죠. 텍스트 입력을 하는데 텍스트의 글꼴은 돛음입니다. 글꼴은 돛음 바꿔주시고요. 돛음 찾아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쓴 다음에 텍스트 도구에서 바꾸셔도 돼요. 미리 써놓고 그냥 손끝에서 시작하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한 상태에서 옵션 바에서 크기 조절하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문자 패널 나옵니다. 자, 이 문자 패널에서 글자를 찾아서 할 수도 있어요. 자, 내용 입력 시작하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연보호였죠. 엔터를 쳐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별도의 텍스트로 만드셔도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편한 거는 줄간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손끝에서 시작하는 이라고 하는 놈과 그 다음에 자연보호라고 하는 놈을 별도로 만드는 게 편해요. 글자체라든가 그 다음에 위아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자, 일단 손끝에서 해당하는 텍스트는 글자의 형태하고 크기는 맞췄는데 글자의 색깔은 다시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글자 색상을 뭘로 맞춰라? FF33으로 맞춰라. 그 다음에 자연보호에 해당하는 글꼴은 크기를 32포인트, 글자의 색상은 FF9933으로 하라. 그리고 두 개의 레이어 모두 동일한 레이어 스타일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에서 그냥 먼저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동일하게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에 컬러 색상은 006600 만들어주면 되고요.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만 그대로 복제하면 된다 그랬죠. Alt키 누른 상태로.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나머지는 위치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태 대략적인 위치를 맞춰 놓고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위치를 따로 잡아 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문제집 받자마자
그리드를 그리고 그 다음 캔버스 만들자마자 해당 그리드에 맞게끔 잡아주라는 거. 그래야지 정확하게 위치를 따로 신경 안 쓰고 맞출 수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풀이 끝났습니다.